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오늘 0시 기준으로 700명이 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죠? 여론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4차 대유행, 문턱이다 이런 전문가 진단이 나올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는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유지 결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의견이 48.8%, 약 50%에 육박하고요. 잘못한 조치다라는 의견, 또 응답이 46.8%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네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워낙 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 차원의 결정과 또 경제 사정 고려에 대한 인식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청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의견은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가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상생 방역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여론조사는 있었는데 뭐 여기에도 이제 찬반 의견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서울형 상생 방역의 내용은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확진 여부를 좀 빨리 파악하고 그렇다면 영업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대로도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방역 차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에는 이제 경제 사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결과입니다. 경제적 차원으로 보면 자영업청과 소상공인 쪽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나 여당과 좀 차별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세훈 방식의 이 시정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와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땐 다르군요. 그렇죠. 네. 또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죠. 네. 강지혜 아나운서께서도 앵커께서도 지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면 어떤 이슈였다고 보시는지요? 단연 부동산 이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최근 2, 3년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는지 물어봤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이 4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기 심리가 28.8%로 나타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정책 불신과 투기 심리를 합해보면 8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공급, 아파트가 됐든 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나 또는 세금보다는 투기 근절, 공정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30 세대 표심이 이번에 가장 크게 변했었잖아요. 네. 그 큰 이유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공정성 이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2030 세대의 표심 변화에 가장 결정적이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2030 세대의 경우에 지난 1년 전에 총선 때는 또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만큼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이슈, 또 공정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 자체가 훼손되자 바로 또 민심이 달라지는 것을 2030 세대에서는 보여주었는데 LH 사태로 공정성과 개혁성이 무너지자 선거 민심까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가장 격앙된 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분노한 민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오염수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용어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봐야 될 텐데 일본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 이 빅데이터 언급량으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13일이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는 3만에 육박했습니다. 3만에 육박할 정도면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빅데이터에서 꾸준하게 높게 나타나는 치킨이나 피자보다도 많을 정도거든요. 빅데이터에서 얼마나 치킨, 분노했으면 피자는 계속 높군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걸 보면서 아니 오염수가 뭐야? 네. 이거 우리 안동의 서해 유성룡 바로 영의정을 역임했었죠. 네. 이 임진왜란 때. 이 서해 유성룡의 정신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연관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오염수와 가장 관련이 높은 용어가 일본 또 후쿠시마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게 오염된 이 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처리됐다. 그래서 처리수 이야기를 자꾸 강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림없다. 이건 오염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치면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석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부정 감성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까지의 내용이니까 오늘 또 내일까지 포함하면 더 이 부정 감성이 올라갈 텐데 어제까지의 결과만 하더라도 긍정 감성보다는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계속 올라가는 부정 감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민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재보궐선거 이후에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높았는데 비호감도도 가장 높았다고요? 이 조사 결과가 참 재밌는데요. 어떤 대상을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싫어하기도 하는 대상. 말 그대로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재보궐선거 이후죠.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보다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도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22.8%가 가장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응답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층에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특정 후보를 아직까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비호감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네. 또 재보궐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의 변화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하락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에는 대체적으로 40% 되는데 지난달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는 30%대 초반대 긍정평가 지지율로 대체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3월 2일에 LH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겠죠. 네. 또 이제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영향까지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주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호남을 제외하고는 40대와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레임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30%대 지지율은 레임덕 문턱에 서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30%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재보궐선거 기간 때 강제 앵커께서 이 오서방을 밀어주셔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적중해낼 수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30%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국정, 여당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 지지율 30%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리고 30% 이상이면 그래도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 30%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30% 지지율 유지할지가 차기 대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이번에는 30%의 법칙을 좀
믿어주세요. 이 30%의 법칙도 매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맞아 떨어질지 내년 되면 알 수 있겠네요. 또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인적 쇄신, 국민 소통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임진왜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명상이죠. 명재상. 이 서해 류성룡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지금 과연 누가 국무총리가 되느냐, 누가 정무수석이 되느냐, 그다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등시킬 수 있을지인데 무엇보다도 누가 무슨 자리에 가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중도층과 2030 세대의 평가 기준과 투표 기준은 이념이 아닌 이해,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터레스트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지율 반등의 핵심은 먼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년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선택과 집중, 또 개혁에 정말 생산적이고 좋은 개혁이겠죠.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감대다. 알겠습니다. 또 각 정당 지지율 변화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여당은 지금 위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오는 16일 이제 오전 10시에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냐 박완주 의원이냐 이 대결인데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는 당권파 변화가 당권파이죠. 그래서 당내 변화가 필요하지만 좀 기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쪽에 또 힘을 주고 있고요.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새심파로 볼 수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고 이 기존 질서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의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론 지지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 또 정부의 또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 쪽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좀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